자, 지금부터 문제풀이 한번 가봅시다. 보통 이게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살짝 선생님이 정리를 먼저 해줄게. 최근에는 좀 덜한데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뭐 문제집이나 아니면 내신 관련된 책들도 있으니까 한 번에 정리해주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만약에 값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줘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인 알파가 뭐 간단하게 뭐 4분의 3일 때 이렇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값을 줄 때에는 살짝 이렇게 됩니다. 문제를 봤을 때 조건문 뭐뭐뭐일 때 현재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 됩니다. 자, 여기는 구하는 값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할 때는 1번 먼저 읽으세요. 어디서 어디까지 하면은 조건문에서 구하는 값까지를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풀이를 할 때는 바로 구하는 값을 최적화 정리하세요.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 이렇게. 그러면 구하는 값 최적화 정리해서 현재 쉽게 말하면 조건문의 목적성을 찾아라. 조건문이 하고자 하는 게 뭐야? 라는 조건문의 목적성을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이 조건문의 목적성에 맞춰서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한다 이 되는 거야. 맞춰 정리하기 이게 되는 거죠. 끝! 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가 자연스럽게 엔딩. 그러면 두 번째 값을 안 줍니다 이 되는 거야. 두 번째는 값을 안 줄 거야. 삼각함수 값 안 줄 거야 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목표는 삼각함수 값을 찾는 거죠. 삼각함수 값 감추기. 자, 이렇게 돼버리면 기본적인 목표는 직선의 기울기나 와 도형에다 감춘다는 얘기예요. 삼각형의 도형. 여기다가 나는 삼각함수 값을 감출 거다라고 하는 게 목적성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주는 멘트를 딱 보면 앞쪽에 이렇게 배경을 설명해 줘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배경이 나왔을 때 물론 밑에 있으면 그림이 있으면 그림을 활용하겠지만 만약에 그림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올 땐 첫 번째 배경을 가지고서 1번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알고 있는 수치오와 성질을 입력해 주세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최적화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 공부했던 지수로그 함수와 관련된 함수도 똑같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이 뭐뭐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것은 조건문. 이것은 구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문과 구하는 값은 뭐야? 라고 하면은 바로 조건문과 구하는 값. 자, 풀이 과정은 앞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방법을 푸시면 돼요. 다만 여기서 바로 삼각함수의 값을 구한다. 삼각함수 값 구하기. 알겠죠? 이 조건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삼각함수 값을 구하시고 and 바로 식 정리를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풀이 과정은 그대로 따라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대신에 조건문과 구하는 값에서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의 값을 반드시 구해주시고 아셨죠? 그리고 그에 따른 식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고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다가 깔끔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21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이 하는 말을 한번 따라가 봤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두 직선이 있는데 이루는 예각의 크기를 뭐라고 하자? 세타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자, 이거 무슨 얘기야 하면은 바로 기울기 얘기구나 이게 된 거죠. 기울기. 자,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현재 요 직선하고요, 요 직선이 있어요, 두 개가. 그럼 요 각도를 우리 세타라고 하자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평행 이동을 한다 해도 어차피 값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 직선도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그는다면 그럼 여기 있는 각도랑 여기 있는 각도랑 다 똑같겠죠. 예,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알 수 있는 것은 y절편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아, 꼭 중요한 건 뭐다? y절편 필요 없구나. 그렇다면 현재 이 내용을 정리해보니 하나는 x-y가 0이라는 직선과 ax-y가 0이라는 직선이구나. 그러면 내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직선의 기울기구나 라는 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미정계수가 없는 게 누구야 했더니 y는 x는 미정계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이렇게 쓱 그어주세요. 내가 바로 y는 x다. 예. 그러면 여기서 4분의 파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y는 ax인데 문제에서 a가 1보다 크다고 써 있죠. 그럼 a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더 가파르다는 얘기니까 요게 y는 ax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요만큼의 각도를 알파라고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탄젠트 알파는 a구나.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구나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는 요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하나 적어볼게요. 중요. 절대로 이 사각함수 합체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하지 마세요. 한 문자에 관한 정리는 절대로 하지 마라.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현재 세타가 뭐야 했더니만 알파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맞지만 현재 여기 정리할 때도 여기다가 요거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를 a라고 하자. 다시 말하면 탄젠트의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를 a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절대로 쓰지 않도록 합니다.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만 문제를 풀 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옵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 안 쓰도록 합니다. 그러면 한 문자에 관한 정리가 아니면 각각의 서로 다른 문자로 정리해 주시면 돼요. 문자 5와 각도로 정리해라. 각도로 정리하기. 요거 여러분들이 어디다 정리하면 바로 앞에 있던 유형의 맵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이렇게 추가해서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정리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1번 세타는 뭐야? 라고 하면 알파 빼기 4분의 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하면은 탄젠트 알파가 a야. 탄젠트 4분의 파이는 1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힌트가 세 번째는 탄젠트 세타가 6분의 1이야 설명도 있죠. 그러면 이때 탄젠트의 세타 대신에 알파 빼기 4분의 파이 쓸 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정리가 탄젠트 알파, 탄젠트 4분의 파이,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여기는 탄젠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냐면 6분의 1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바로 a니까 정리해주면 1 플러스 a분의 a 마이너스 1인데 얘가 6분의 1이구나. 정리해주면 6a 마이너스 6이 현재 여기가 1 플러스 a구나. 그러면 5a라는 것은 뭐다? 7. a는 얼마 나온다? 5분의 7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쉽게 소화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020 수능 문제인데 상대방이 이제 사각함수 값을 안 주겠다, 감추겠다라고 선전포고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상태가 뭐냐라는 걸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해주면 첫 번째 AB하고 AC가 같대. 그러면 이렇게 잡아놓고
AB하고 AC가 같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림에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A가 알파래. 여기가 베타래. 그럼 여기도 베타겠죠. 맞아요. 여기 적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된 정리 첫 번째 뭐지 하면 알파 더하기 2베타를 하면 이게 파이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료를 따로따로 모아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두 번째는 뭔데? 바로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탄젠트 알파 값을 구해와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갖고 있는 게 이거랑 이거밖에 없네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지?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베타 하나를 쏙 하고 넘겨주니까 이거 베타 마이너스 파이잖아 이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뭔데? 탄젠트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에서 베타만큼 뺐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인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구나. 그러면 탄젠트 베타가 얼마다? 2분의 3임을 알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탄젠트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 값은 탄젠트 알파 그 다음에 플러스 탄젠트 베타 1 마이너스의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풀어주시면 돼요. 참고로 나는 2만 넘겨줄게요. 그럼 얘를 올려준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는 2 탄젠트 알파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을 곱해주면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9의 탄젠트 알파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살짝 땡겨오면요. 이거 얼마야 하면은 2분의 5 탄젠트 알파. 얘 넘어가시면 6이 되는 거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얼마? 6 곱하기 5분의 2다. 즉 5분의 10이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몇 번입니까? 라고 한다면 4번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값을 주면 연산하면 되지만 값을 안 준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는 내가 직접 식을 만들어 먹는다 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모든 건 그림을 그려서 그림 안에 내용을 입력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자, 이어서 3번 문제 나갑니다. 자, 3번 문제 보는데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사실은 이거는 미분법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살짝 적어 놓을게요. 어차피 이거 다음 강에서는 바로 설명을 해줄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겁니다. 자, sin x를 미분하면 뭐지? 하면 코사인 x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다 라는 식만 여러분들이 가볍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현재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fx가 sin의 x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이 코사인의 x 더하기 알파 그런데 상대방이 원하는 건 야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0이거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탄젠트 알파가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학생들은 항상 문제 읽을 때는 끝까지 다 읽어 주셔야 돼요. 그럼 내가 궁극적으로 구하는 게 뭐냐면 탄젠트 알파구나. 또한 내가 원하는 건 f 프라임 4분의 파이가 0이라는 조건문이 있구나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공부가 약한 애들은 이거 보자마자 바로 뭐 하냐면 미분부터 들어갑니다. 미분이 아니고 이거 전개한단 말이에요. sin x,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 x, 사인 알파. 그러니까 왜 그걸 전개합니까? 라고 하면 그냥 모양이 합차 정리하는 모양이 돼서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이런 걸 했을 때 보통 sin x,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이런 값들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뭐 3분의 2다. 아니면 뭐 4분의 1. 이 값을 대신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었으면 가능하죠. 근데 지금은 그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모양이 그럴싸해서 라고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조건문을 한번 따라가 보셔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러면 f 프라임 4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식은 fx가 아니고 f 프라임 x다. 그렇구나. 이거 미분하면 f 프라임 x를 구하는 거구나. 코사인의 x 더하기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사인의 x 더하기 알파가 되는구나.
그쵸? 그 다음에 거기다가 F'의 4분의 파이를 넣어주면 코사인의 4분의 파이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2사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0이다 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걸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또 한번 전개합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삼각함수 연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삼각함수 연산. 선생님한테 강의를 들었던 학생이면 수학 1 때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요, 각도가 반드시 같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류가 몇 종류야 하면은 삼각함수는 무조건 한 종류가 나왔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보다시피 얘랑 각도가 어때요? 같죠? 종류는 어때요? 다르죠? 그러면 이걸 전개했다고 해서 나중에 코사인이나 사인 값이 하나 통일될까라고 하면 사실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지금 내가 원하는 게 뭐죠? 탄젠트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정리할 때 사인과 코사인 합치 정리는 정리해봤자 사인 코사인이 등장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탄젠트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어때요? 각도는 같은데 종류가 다르죠. 하지만 한쪽을 넘겨주는 순간 코사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2사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요걸 살짝 넘겨주고 2를 땡겨오면요. 2분의 1은 코사인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여기는 사인의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이게 되는 거죠. 즉, 이거 뭐예요? 바로 탄젠트 4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다. 이 되는 거죠. 그 값이 2분의 1입니다. 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걸 따라가시면 답을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탄젠트 알파 더하기 4분의 파이. 합이기 때문에 뭐가 먼저냐? 상관없다는 얘기죠. 탄젠트 알파. 여기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1 이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얼마냐 했더니 얘가 바로 2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전개해주면 2 탄젠트 알파 플러스 2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전개해주니까 3 탄젠트 알파야. 이것은 넘겨주면 마이너스 1값. 그렇다면 탄젠트 알파의 값은 얼마? 바로 마이너스 3분의 1이구나 라는 답을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어때요? 문제 어렵지 않죠? 바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함수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다만 지켜야 될 것은 수학원에서 배웠던 각도일치, 두 번째는 종류는 한 종류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풀고 싶은 대로 푸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F'X이며 내가 원하는 게 탄젠트 알파라면 그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문제를 따라가 주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18 수능의 이제 마지막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그림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림을 한번 맞춰보죠. 이게 살짝 지울게요. 상대방이 주는 조건을 따라가 보니까 뭐래요? AB의 길이는 5고요. 그 다음에 AC의 길이는 2루트 5예요. 그 다음에 EC의 길이는 루트 5고 여기 베타고 알파가 있다 설명돼 있어요. 오케이. 자, AD를 3대1로 내분하는 점 써 있어요. AD를 3대1로 내분하는데 아, 여기가 그러면 3대1이면 3K일 때 여기가 K겠구나. 그쵸? 이 정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EC라는 게 루트 5일 때 알파 베타일 때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끝났네? 이거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러니까 이 값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죠. 전 문제에서. 근데 선생님 살짝 보니까요. 이런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요게 얼마야? 라고 하면 이 전체 값은 4K가 됩니다. 그쵸? 아, 그러면 여기서 알겠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K 값만 구하면 요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요 A 값? 그러니까 코사인은 뭐야? 그럼 5분의 A. 사인은 뭐야? 그럼 5분의 4K. 그렇게 구해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직각삼각형 하나에서 내가 원하는 사인 알파와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의 값을 구해와. 이렇게 설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 베타야 하면 여기 K 값 구해오라는 얘기예요. 이가 필요한데 라고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요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를 B라고 한번 해보자.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지만 한 문자에 관한 정리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요거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첫 번째는 이렇게 정리해 주니까 여기는 B, 여기는 2루트 5, 여기는 3K야 이게 되는 거예요. 각도는 몰라요.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9K제곱 더하기 B제곱이란 4, 5, 22야 라고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 또 두 번째 식이 뭐야 하면은 이렇게 베타가 돼 있지만 직각해주고 여기가 뭐야 하면 K, 여기는 B, 여기가 루트 5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정리해주면 뭐가 나오겠어요? 아, K제곱 더하기 B제곱은 5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정리했던 게 이렇게 해서 여기가 알파, 여기는 5, 여기는 4K, 여기는 A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제곱 더하기 16K제곱은 25야 정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이거 눈에 보이잖아요. 요거. 연립해서 두 개 빼버리면 8K제곱이란 얼마 되겠어요? 아, 9K제곱 더하기 B제곱은 20. 그쵸? 4, 5, 20. 그 다음에 K제곱 더하기 B제곱은 5. 두 개를 빼버리시면 8K제곱이고요. 20에서 5를 빼면 얼마 나오니? 잠깐만. 그쵸. 여기가 2루트 5하고 5. 그러면, 미안. 요거 큰 삼각형 잘못 봤네. 여기가 3K가 아니고 4K였어요. 여기가 2루트 5, B, 여기는 4K. 선생님 잘못 봤습니다. 그럼 여기 16K제곱이고요. 그러면 요거 두 개 빼버리면 얼마 나오냐면 15K제곱이고요. 요거 15가 나옵니다. 결국 K라는 값은 1인 거 쉽게 구할 수 있죠. 그러면 K가 1인 거 알았으면 결국 B라는 값도 구했다. 얼마다? 2다. 그러면 요 값이 2구나. 요 값이 2가 될 거고 요 값이 1이구나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인 베타는 뭐지? 라고 한다면 루트 5분의 1이다 라는 것도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구했던 K 값 대신에 1 넣어주시면 결국 A제곱 더하기 16은 25니까 A제곱은 얼마 나오냐면 9 나올 거고 A가 3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면 12가 나온다. 그리고 여기는 얼마 나온다? 5하고 10인데 그럼 5대 12대 13 하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살짝 K 값이 이크. 여기서 A가 3, 여기 3이죠. 미안. 여기는 4K. 근데 K가 1이니까 여기 4 나오겠죠. 그러니까 5, 3, 4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사인 알파는 5분의 4. 코사인 알파는 우리가 5분의 3이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현재 이 값에서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 코사인 베타는 루트 5분의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 알파 5분의 4. 그 다음에 저거는 루트 5분의 1 이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정리했을 때 이 값은 최종적으로 5루트 5분의 6 더하기 4니까 10, 약분하면 2. 그래서 5분의 2루트 5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세요. 예.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가 정답을 찾아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5분의 2루트 5 몇 번입니까? 그러면 정답은 5번. 체크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삼각함수 덧셈 정리 관련된 문제풀이가 끝났습니다. 예, 마지막 도형 부분인데 요건 원래 시간이 좀 걸리는 걸 좀 빠르게 풀다 보니까 조금 이게 깔끔하지 못한 점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화면에서 이제 바로 연결해서 삼각함수의 극한을 나가 봅시다.